자, 결과 좀 봅시다. 정원은 끝나고 다음 시험을 봐야겠네. 주어가 앞서고 뒤에 이걸 분사를 주를 이렇게 주에다가 나누는 차라리 이렇게 쓸 거라면은 얘가 여기에 붙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 붙으면 또 뭐가 안 맞냐면 우리가 보통 동사 이제 부정형을 할 때 부정형을 할 때 그 주가 그냥 일반 동사 여기서는 논트 할 때 주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나누기를 사용하면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얘보다는 또 앞으로 빼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틀린 거예요.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치가 안 되는데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의 역할이 없잖아요. 주의 역할. 부정이나 의문문도 아니고 그냥 주 형식이었어요. 지금 쓰라는 의도를 잘 적어봤어요. 아니 뭐야 지난번 잘 먹었어. 뭐 너랑께서 잘 시험 나와. 시험. 뭐라고? 너랑께 잘 아, 시험 나와. 두 개가 있구나. 요거는 잘 못해. 근데 잘 시험 나와. 이거 소형이랑 자, 왼쪽 주원이가 빵 받았어. 폐기. 근데 이제 책 없으면은 전 더 안 뽑아주세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쁜데? 뭐야 왜 아예 안 해? 55번을 다시 가. 단어 편집이 깨만 있어. 너왜 기절해 있어? 뭐라고 중얼대는 거야? 수업 어떻게 됐어? 뭐였어? 아니 쪽팔 집어넣어. 한. 부정은 좋지가 않네. 왜? 제가 왜
아유 그게 그거지. 달다. 그 내신 관련해서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몇 분은 이번에 한 3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그 각자 당사자들 또는 이제 그 학부형님들과 다 이제 이야기를 마쳤고요. 저기 뭐야 목요일 날 이제 그 얘기가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이제 안 끝난 사람도 있어서 목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과 좀 얘기를 나눌게요.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그 지금 시간표를 오늘은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거든요. 너무 긴데 그냥 간략하게 최대한 줄여서 말하자면 이 내신 시간표를 짤 때 우선 이제 지금 요일 변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금. 네. 그러니까 대충 적게 잡아도 한 3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요일 변동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변수를 다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일괄적으로 요일을 변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언제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자습실의 인원이 되는지도 계산해야 되고 강의실 사이즈가 되는지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의 특정 선생님이 실수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정 선생님이 학교 수가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짤 때.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게 고려 사항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돼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매번 시간표 시즌 때마다 내가 예민한 이유가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이게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과부하가 돼요. 과부하가. 제가 그 정도까지 머리가 좋진 않아서 그런지 이게 좀 한계가 와갖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출근해서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데일리 테스트만 딱 뽑아놓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이제 답이 안 나와갖고 우리 선생님 정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뀌지 않는 학교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오마중, 신일중, 뭐 여기는 담당 선생님이 바뀔 리는 없죠.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학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둘 다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학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학교들은 일단 거의 웬만하면 변수가 없어요. 왜? 그럼 궁금한 거 오마 신일만 알려줘요? 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괜찮아요. 5만 신입 되면 몇 명 안 된다? 짜발이다 나머지는. 아무튼 4명. 진짜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우선 오마는 지원쌤 그리고 신일 누구였더라? 박수님 막 정확히 누르고 있어요. 신일 아니 저 아니에요. 신일 누구였지? 한우쌤. 신일 까먹었어요. 카누쌤 아니에요. 신일 누구였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요. 오마중은 왜냐면은 내가 그 짤 때 변경을 안 했는데 신일은 한번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카노쌤으로 했다가 바꿨어요. 이게 그 시간대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카노쌤 아니면 누구였는데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해요. 네. 나중에 알면 되니까. 그리고 중3반을 하나 맡으려고요. 저도 이번에. 네. 호고. 뭐 호흡 맞지 뭐. 사진이잖아. 왜? 하면 말하라고요.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 허탈. 일단 이제 그 월수금반에서는 제가 이제 들어갈 그게 없는데 화목토반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화목토반에서는 중3반 한 반 정도는 맡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 화목토를 이제 두 반으로 분반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쌤이 좀 이제 인원수 많은 반을 맡았고 이제 짜바리 반을 제가 맡았는데 짜바리들. 짤발이라뇨. 아니 짜바리 맞잖아. 저희도 나름 인원 있었습니다. 6명이나 있었어요.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지원쌤이 다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분반을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화목토 반은 그렇게 됐고 그럼 R반하고 X반하고 같이 해요? 그냥 오마중 다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아. 네. 아.
왜냐면 그 정도까지 분반할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인원 자체가.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3반 하나 정도 들어갈 건데 이거는 미확정입니다. 일단 내가 짜놓은 거는 있는데 이거는 비밀이고요. 아무튼 이제 미확정인데 제가 뭐 이렇게 선생님들 적절히 배정하고 이제 남는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는 학교 제가 이제 가져오면 되니까. 네. 뭐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네. 아무튼 신이름 까먹었고 5만 원 기억나서 얘기해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러고 갑자기 쌤 서프라이즈로 신임 들어오셨죠. 아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일이 이제 월수금방 화목토반 둘 다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스케줄상 두 개를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마 신일을 못 맡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오마를 맡았던 거는 오마가 이제 화목토에서 분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반을 제가 맡은 거고 화목토에서 근데 이제 두 개만을 다 지금 중등부를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스케줄이라서 그래서 이제 월수금이나 화목토나 이제 한 반만 있는 반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월수금은 제가 스케줄이 꽉 차서 화목토에서 중등부 한 반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반보다는 중3반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입과 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중2 아이들이 저를 감당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서 네. 그것도 중2 시작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2 2학기라면 상관없는데 중2 1학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또 내신 때는 제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감당하기에 좀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3 정도만 이렇게 한 반 정도를 할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다 짤 수 있을지. 정말 빨라야 목요일이에요. 빨라야 목요일이고 안 그러면은 토요일까지도 사실은 지금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일정상으로는. 예, 근데 일단 제가 이거 보통 짤 때 정말 적게 잡으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이 시간표 짜는데 적게 잡으면은.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수업하는 시간 외에는 다 이제 이 시간표에다가 제 시간을 다 갈아놓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여러분께 좀 최대한 뭐 빨리 이제 공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할게요. 됐죠? 자, 뭐라고? 토요일날? 네, 당연히 봐야죠. 네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시간표 하느라. 그거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데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 시험지요 30분이면 만들어요. 저는 30분이면 만들어요. 네. 그 학교 시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니네 각자 중학교에서 보는 시험지. 그게 보통 그 선생님들 다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할 때 내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있을 때 보통 그거 제작하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전 30분이면 만듭니다. 네. 됐죠? 금방 만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대로 볼 거예요 시험은. 근데 이제 시험 범위를 이제 좀 설정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목요일까지 나간 범위로 할까 일단 고민하고 있어요. 목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작 기준으로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독해랑 어법은 이번 주 화목까지 요 범위에서 좀 출제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은 짜놨어요. 틀은 뭐 독해 몇 문제, 영작 몇 문제, 어법 몇 문제 이거랑 이제 저기 OMR 카드를 이제 사왔는데 제가 그 OMR을 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프린트해서 쓸지 이것도 지금 이제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노티스에다가 붙일지 말지. 네,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왜 그걸 고민하시는 거지?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좀 시험을 최선을 다해 보지 않을까요? 우선도 안 아니 뭔 포상이에요. 포상은 그동안 여러분께 너무 많이 줬어요. 고3도 고3도 안 고3이요, 고3. 고3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고3이 아니니까. 고3이면은 여러분 다 죽었어요. 고3이면은 시험 매일 봤어요, 매일. 매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3이니까 네,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붙일까 말까. 우리 중등부 팀장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이제 정화쌤과 한우쌤한테 가고 나 이거 우리 반 애들 시험 볼 건데 이제 여러분 반들도 다 봐라. 그 얘기를 아침 내가 안 했구나. 선생님들한테 아직.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다가 대대적으로 대문짝만하게.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정면에는 이제 여러분 강의실이랑 자습실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붙일 수는 없고, 예.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요쪽 있죠, 요쪽. 저기 그 육강이실 맞은편. 거기에다가 좀 붙여놓을까? 아? 아니 그냥 테이프가 다 붙이면 되죠. 뭘 스테이플러 어떻게 붙여요? 아니 스테이플러 그 있는 그런 네네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쫙 해갖고 이제 이제 거기 지나. 반별 상관없이 전체 월수금반 화목금반 전부 다 통합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낱낱이 저희는 거기 지나가지도. 이름 막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뭐 김땡땡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 없이 실명제로 여기다 막 정우 저는 왜 이렇게 성만 써도 그렇게 하지 너밖에 없어요. 땡땡우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름 딱 이제 박제해갖고 오메 뭐야? 그래서 이름이랑 저기 뭐야? 저기 여기 옆에다가 이름 고등학교 예상 등급 몇 등급 딱 해갖고 표준 편차 딱 써놓고 학년 평균 다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꼬맹이들이 보면서 이거 뭐야? 개 못하네. 그럼 이제 저기 맨 꼴찌 이 꼴찌 누구야? 이름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공개 능욕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쳐다보는 애들 하나씩 데려가서. 다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박제하고 나면은 니네 이름표 하나 만들까요? 여기 등장에다 러닝맨 마냥? 근데 저 사람이 엄정우야 이러면서 시험 나오고 작업실에서 엄정하고 나오면서 다 쳐다보고 재밌겠죠? 네, 한번 기획해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데일리 테스트 얼른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대부분 이제 수식어구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 여기 그리고 여기 딱 이 두 수식어구가 중요하겠죠. 여기는 별거 없어요. 전면구가 수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in the forms of animals 동물들 형태들의 몇몇 동상들 이건 별거 없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겠죠. 영작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 그래서 many people admired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이런 구조.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틀리셨는데 여기 이제 도치 파트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리셨어요. 일단 미리 말하자면 힌트 단어에 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치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치를 안 해버리면 do consume이라고 돼버리잖아. 그럼 do를 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이제 나돌리의 버들소를 쓸 때 도치를 시킬 때는 여기에는 동사 주어, 여기에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주어가 똑같다면 생략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도치를 시킬 때는 의문문처럼 도치를 시킨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부정어 도치니까요. 여기 외에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틀린 건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그 문제 바로 그 녀석이죠. 나던틸. 사실은 얘 말고 바꿔 쓰는 것도 낼까 하다가 거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장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 사실 지난번에 연습했던 문장이기도 하죠. 나던틸 나오고 그 다음에 도치가 된 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요거는 제 실수 죄송해요. 그래서 so 형어명의 어순으로 쓰는 거죠. 너무나 혁신적인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이 지금 나던틸 자체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뒷부분에 so 형어명에 이렇게 수식어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죠.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장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켓이 동사다 막 이런 거 알려준 적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수업 시간에 한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여기 두 군데라고 할 수 있겠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분 표현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인칭 단수형으로 쓰지 않았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여기 관계사에 계속적용법 나와 있는 거. 자, 콤마 위치가 나오면요. 뭐뭐 하는데 뭐뭐는 이렇게 해석이 됐죠. 뭐뭐 하는데 무엇은 여기 보이시죠? 뭐뭐 하는데 그것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뭐다?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다. 항상 여러분이 한글을 봤을 때 뭐뭐 하는데 그것은
뭐뭐 하는데 그것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decomposed of라는 요 표현 자체가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요 부분이겠죠. 역시나 계속적 용법. 자, 첫 번째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시리즈인데 자, 요거는 조금 필기 좀 합시다. 중요하니까요. 자, 잠깐 봅시다. 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형이 뭐냐면요, consist of예요. consist of. 이 consist of를 쓸 때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요, 얘가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목적을 안 받으니까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마치 수동태처럼 해서 우리가 be consisted of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consist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얘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consist of는 뭐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뭐뭐를 구성하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구성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mpose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옆에 커피집도 있죠. 그래서 compose가 구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얘는 be composed of라는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우리가 뭔가를 구성하다라고 할 때 make up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make up. 니네 이제 화장한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많이 쓰죠. 메이크업이 구성하는 거예요. 내 원래 얼굴이 아닌데 내 얼굴 만드는 거잖아.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수동태로 쓰면은 역시나 be made up of를 써줍니다. 공통점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다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 오메.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 맨날 이렇게 부러뜨려 먹어. 열받은 것 같아. 누가요? 제가요? 제가요?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자, 어쨌든 be made of of까지 이렇게 전부 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즈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바꿔 써도 돼요. 여기 3인칭 단수형이니까 is made of of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consists of로 써도 되고요. 힌트 단어가 compose로 나왔기 때문에 이 composed of로 썼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all of which 하고 나왔는데 앞에 콤마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뭐뭐 하는데 뭐뭐는 뭐뭐 하는데 뭐뭐를 방금 알려드린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all of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하는데 그것들 모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뭐 하는데 그것들 모두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뭐뭐 하는데 그것들 모두는.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계속적 문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위치의 형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위치가 아니라 만약에 tham이라고 쓰면은 땡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만약 tham이라면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앞에도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만약 tham으로 쓴다면 연결해주는 말이 없잖아요. 접속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준 거죠. 자, 다음 마지막 6번 볼게요. 자, 6번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이네요. from which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나온다는 거. 요 정도가 되겠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의 수동태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두 번째, 이 from which를 쓰는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which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명사, 즉 the container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container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기로부터 그것이 소비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용기에서 소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우면은 우리가 적절한 전치사를 쓰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서술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from which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수거 표현으로서 함께 된다. 뭐 be satisfied with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with which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be satisfied 어쩌고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with which를 같이 주지 않아요. 보통. 아니면 심지어 전치사 with 자체를 아예 힌트로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거를 알고 있으니까 be satisfied with라는 수거를 너네가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제니까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from이랑 이 consume이라는 단어랑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힌트를 준 거겠죠.
됐죠?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진도를 또 어디를 나가야겠나? 모기를 했어요. 응? 모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도 모기가 다녀요? 벌써 자고 전화가 잠시만. 그럼 이제 그 분노를 해야죠. 십자가 만들기. 목이 아닌 거 아니야? 다른 벌레 잠깐만 몇 번 할 차례지? 15번 할 차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번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할 차례라는데? 누가 15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18번 할 차례요? 누구야 15번이라서? 18번 8번 보겠습니다. 35쪽이네요 그러면? 우리 수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3월 중등부 같은 경우는 3월 27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할 것 같아요. 고등부는 3월 20일부터거든요. 고등부는 한 주 더 빨리 하고 대부분 4월 말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만 일정을 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하면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빠이빠이 안 봐도 돼요. 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쭉 가고 이제 여름 방학 이제 하기 전에 그때나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근데 그때 돌아온다고 해서 담임이 그대로일 거라는 뭐 보장은 없으니까.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살아. 일단 다다음 주까지. 예. 아니지. 다다음 주까지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게요.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남았죠. 네. 혼자 나가야 근데 금방 가요 또. 금방 가. 니네 생각해봐. 니네 지금 중학교 1학년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3이잖아요. 금방 가잖아 시간. 시간 금방 가요. 예. 여기 지금 고3인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중1 때부터 가르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막 시간 금방 간다 뭐 한다 이러고 벌써 고3이고 이런데 여러분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금세 여러분 고등학생 돼 있고 금방 고3 되고요. 금방 졸업해서 나한테 술 사달라고 찾아오고 이렇게 돼요. 진짜 금방 가요. 제가 이제 1, 2월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랑 이제 술을 좀 자주 마셨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중학생 때부터 가르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갖고 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쌤한테 배웠는데 막 이렇게 술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막 이래 애들이 와갖고 그래갖고 됐어 받아 이러면서 뭘 내년마다 겪는 일인데 뭐.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됐고요. 18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함축의 추론이죠. 이제 뭐 거의 지겹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사실상 주제 찾는 문제랑 똑같다. 매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주제 찾는 게 중요하겠고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초반부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래요. 여기서 authentic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인 이런 의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uthentic이라는 거는 원래는요 진실된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된. 자, 처음부터 단어가 조금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재미있는 단어 하나 알려줄게요. 단어 하나. 이거 아마 설명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 authentic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author에서 나온 거예요. author가 뭐야? 저자, 작가 이런 뜻이잖아. 작가, 그렇죠? 작가, 글 쓰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이 author가 우리가 흔히 작가라는 표현을 쓸 때 author 말고 writer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writer는 말 그대로 쓰는 사람을 writer라고 하는 거고요. author는요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좀 기록가 느낌에 가까워요. 기록가. 좀 이런 어감에 좀 가깝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관 알아요? 사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왕이 하는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author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author라는 단어에서 이제 authentic이 나온 건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이제 진실된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진실된. 사실만 맞아요. 바로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제 이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직업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방원 때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방원이 이게 사관을 이제 너무 싫어했다고. 예, 왜냐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해갖고 되게 약간 좀 그런 막 되게 이제 냉혈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사관이 무슨 뭐 저기 뭐야 막 침소에 든 그 왕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몰래 막 이렇게 들어가갖고 막 훔쳐보고 막 그거 막 기록하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직업 정신이 투철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이제 태평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신들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거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좀 고위 관직의 사람들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몰래 거기 이제 껴갖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막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사관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관데 왜냐면 진실만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좀 이 authentic에서 나온 단어가 추가로 authentic에다가 ATE가 붙어요. ATE 이렇게 ATE가 붙으면요 동사형 어미거든요. 동사형 어미 또는 형용사형 어미예요. 둘 중 하나.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서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입증하다. 여러분 입증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놓아서 사실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입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걸 기반으로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authenticate이 입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author에서 또 다르게 파생된 버전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author에다가 ITY 붙은 authority가 되는 거죠. authority. 그래서 authority가 무슨 뜻이에요? 권위라는 뜻이 있죠. 권위. 됐나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권위가 있었으니까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author에서 이렇게 단어들이 파생됐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authentic이라는 게 실질적인 또는 진실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몸짓 언어 body language가 is more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signals. 자, 개별 신호의 합의 이상이랍니다.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바디 랭귀지는 개별 전달 신호의 합계 이상이래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글의 소재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바디 랭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네가 이런 모의고사류 글을 읽을 때 바디 랭귀지라는 이 소재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바디 랭귀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냐면요.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verbal이라는 단어와 non-verbal이라는 단어. 이 두 개를 떠올려야 돼요. verbal, non-verbal. verbal과 non-verbal은 뭘까요? 그러니까 verbal은 뭐냐면요. 형용사로서 언어적인이라는 뜻이야. 언어적인. non-verbal은 비언어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언어적인. 그럼 여러분 바디 랭귀지는 verbal 랭귀지예요, non-verbal 랭귀지예요? 당연히 non-verbal 랭귀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바디 랭귀지라는 표현을요 non-verbal 랭귀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알겠죠? 참고로 여기에서 verbal에서 AL 빼면은 verb가 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할 때 하는 동사 이거죠. 됐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어. 첫 문장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 돼요. 이 첫 문장이 미리 말할게요. 얘가 주제예요. 선생님 얘가 주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제가 되려면요. 지금 봐봐. 바디랭귀지라는 일단 소재가 나왔고요. 바디랭귀지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제는요. 추측성이 아니라 단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is라는 녀석을 통해서 is라는 건 현재 시제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현재 시제는 변화가 없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고 단정적인 어조로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몸짓 언어는요. 바디 랭귀지는요. 개별 신호의 합계 이상이라는 게 확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서술구 있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어때요?
애매하잖아 이 말 자체가. 개별 언어의 합계라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개별 언어의 합계 이상이다라는 말도 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만 갖고는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건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을 통해 우리가 단서를 얻어야겠죠. 개별 신호의 합계 이상이란 게 뭔 말인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봅시다. When people work, 자 사람들이 일할 때 from this rote memory dictionary approach. 자 그러면은 여기서 rote memory와 그리고 dictionary approach라고 나왔는데 dictionary는 이제 사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전적인 approach는 접근이고요. 그리고 rote memory라는 거는 어떤 이제 rote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별주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해석적인 거를 보자면은 기계적 암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단어는 잘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가. 자, 사전적 접근식이라는 이 rote memory로부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은 뭐 하는 걸 멈추냐면 seeing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보는 걸 멈춘답니다. 근데 그 더 큰 그림이 무엇이냐?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자, 사회적 인식이라는 diverse aspect니까 다양한 측면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측면 이런 거를 보는 걸 멈춘대요. 뭔 말이야? 말이 되게 어렵죠. 한 번만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사전식 접근법과 같은 그런 기계적 암기로부터 뭔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의사소통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바디랭귀지 얘기 나왔잖아. 바디랭귀지라는 것 자체가 뭐야? 소통의 수단 아니에요? 소통의 수단?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할 때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기계적 암기로부터 소통을 할 때 그들은 사회적 인식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즉 더 큰 그림을 보는 거를 멈춘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애매해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어서 가면 됩니다. 좀 더 볼게요. Instead 대신에 그들은 사람을 보는데 with crossed arms, 자 팔짱 낀 사람을 보고요, and think 생각합니다. reserved, angry, 되게 뭔가 좀 과묵하고 화가 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또 이어서 they see a smile, 그들은 미소를 보고요, 그리고 happy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를 읽었을 때 좀 대표적인 예시가 나온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rossed arms라든가 smile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어떤 바디랭귀지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디랭귀지의 예시. 그 바디랭귀지의 예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음 이어서 보자. They use a firm handshake. 자, firm이라는 건 단단한, 견고한 이런 뜻인데 그들이 단단한 손 흔들기를 한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악수를 빡세게 한다는 거예요. 됐어?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other people who is boss. 누가 보스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게 악수를 한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바디랭귀지의 예시들이야. 예시들. Trying to use body language. 자,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 노력하는 건 뭐 함으로써?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이 부분이 지금 함축 의미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음으로써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음으로써 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 노력하는 것은요, i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유사하답니다. 프랑스어 사전을 읽음으로써요. 여러분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도통 뭔 소린가 해갖고 좀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문장에서 읽었을 때 일단 주제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바디랭귀지가 무엇이다? 자, 개별 일단 신호라고 했는데 개별 신호의 합계 그 이상을 의미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게 뭡니까? 이 개별 신호가 뭐냐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거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주제가 나오고 그 이하의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온 설명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사전식 접근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계식 암기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개가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봐봐. 사전식, 기계적인 암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봐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바디랭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짓, 몸짓, 발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전식으로 이걸 암기한다고 쳐봐. 사전식으로 암기한다면 뭐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러면 뭐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무슨 수학